꿈다운 라디오 2022년 장마철 꿈다운 새벽 책방 뽀송뽀송하게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 시작합니다. 꿈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가는 길이 꿈으로 가는 길이다. 네. 꿈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가는 길이 꿈으로 가는 길이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제일 먼저 경란쌤 제일 먼저 들어오셨었는데 근데 경란쌤 안 키고 계셔. 저 2등 그죠? 상준쌤 안 그래도 상준쌤 먼저 적었어요. 저는 오늘 책 없어서 들을게요. 네. 아, 네. 그 다음에 은희쌤, 그 다음에 윤정쌤. 타자도 안 쳐져요. 그 다음에 영지쌤, 그 다음에 연서쌤, 그 다음에 저. 읽어주시면 되세요. 네.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럼 안 되죠, 그죠? 읽을게요. 우리 차트 사람한테 안 돼, 이거. 그러면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 투표권도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못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미국의 경우 1920년이고 한국은 1948년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엔 2015년에 이르러서야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다. 동등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얻기 위해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에서 당신에게 투자할 권리를 제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국가에서 투자를 할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주거나 1인당 주식 거래 횟수를 제한한다고 상상해보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고 평생 5번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투자 제한을 한다면 아마 투표권 권리 쟁취보다 더 극렬한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부자들끼리 부를 독점하고 계층 이동을 막는 악법이라며 국가 정부를 바꿀 정도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포기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특히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권리 포기를 요구한다. 한 인간에게 투자의 권리를 막는 것은 평생 노동자로 살라는 뜻과 동일하다. 본인이 투자를 잘하지 못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투자 주체인 본인 당사자에게 있다. 욕심, 부족한 공부, 성급함, 조급함, 자본력 등이 실패의 첫째 이유다. 이를 사기, 세력, 작전, 불운, 시장, 정부 등의 핑계를 대고 자신은 이런 구렁텅이에 발길을 놓지 않겠다며 스스로 투자권을 포기하고 만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죽기 전까지 노동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 네, 인간은 감사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는 기본 권리가 있다. 이런 기본권의 특성은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 등으로 법률은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기본권으로서는 행복 추구권 10조, 평등 11조, 자유 12조에서 22조, 재산권의 보장 23조, 참정권 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 27조 30조, 교육권 31조, 노동권 32조 33조, 생존권 및 복리 증진의 권리 34조, 환경권 35조, 양성평등 36조 등이 명시돼 있다. 국제연합도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권, 자결권,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적법 절차의 자유 등 9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 투자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해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자체를 막는 권리는 사실 거의 없다. 유일하게 그것을 막는 것은 본인들이다. 투자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다. 투자를 통해 스스로에게 인간의 모든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잘못 공부했거나 잘못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고한다. 투자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그리고 평생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노동으로 끝나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없다. 물론 노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방법도 있으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만큼 잔인한 삶도 없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투자권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길 바랄 뿐이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며칠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흥미로운 인터뷰 한 편을 보았다. 상대는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이며 테슬라 투자로 성공한 경영자다. 나름 유명한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 인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정 회사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애초에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해 설명을 하고 있었다. 사실 5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대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유명인이 그동안 경력과 행동으로 특정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분석이나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다. 그의 권위나 판단을 믿을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섬뜩했다. 나는 경험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면서 점점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전에 다녀와서 그 길이 바뀌었거나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길보다 빠른 길이 생겼거나 아주 다른 길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근처에 가보고서 그 동네를 다 아는 척하거나 혹은 그 나라를 다 아는 척하는 것은 다른 이의 인생과 시간을 버리게 만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가보지 않은 곳을 설명하거나 거짓으로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단지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거나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에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묻는다. 내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작가라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사업가라는 이유로 길을 묻는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물으며 간절히 답을 원한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나는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투자를 하는데 미숙하기에 내가 갖고 싶은 회사나 사업거리를 찾아 그 회사와 동업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분, 즉 주식을 살 뿐이지 결코 유명한 투자자가 아니다. 더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달라 끊으려고 그랬었죠. 이런 나에게 특정 주식이나 시세를 판단해 달라는 질문은 옳지 않다. 어쩌면 사업에는 남들보다 노하우가 조금 많을지 몰라도 그것이 새 사업을 일으키거나 현재 사업을 더 능숙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제갈 공명의 비단 주머니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로 갈까요?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설령 내가 아는 길을 물었다 해도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게 하려면 왜 그곳에 가려 하는지,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 식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본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답이 될 수 있다.
목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를 정각제 형태로 다듬는 일이다. 정각제란 목재 육면이 완벽한 평면을 이루게 잘라놓은 나무를 말한다. 보통 한쪽을 수압 대패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반대면을 자동 대패로 다듬어 이를 따라 테이블소로 옆면을 90도로 자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면이 기울거나 수평이 되지 못하면 결국 목재는 정각제가 되지 못하고 가구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도 이음새가 벌어지거나 휘어지게 된다. 결국 어설픈 가구가 되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길을 묻고 탑하는 것은 정각제를 만드는 과정과 같아 바닥이 반듯해야 윗면을 반듯하게 만들 수 있듯 무릎이 정확해야 탑도 정확하다. 무릎이 정확하려면 가려는 장소가 명확해야 하고 일행이 있는지, 식량이나 짐은 얼마나 되는지, 도보인지,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그나마 답이 나온다. 그래서 투자나 성공의 기법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인생의 세세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과 비결을 말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다. 함부로 이곳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렇게 투자하라. 성공의 비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유를 길게 적어봤다. 6. 난 오늘 언제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나고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대학을 졸업 못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하면 역시 나고자가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앞이 안 보일 때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0이 넘고 40이 되었다. 이제 실패를 인정하라는 세상의 압박에 스스로 굴복해 들어갈 무렵에 나는 사업에서 일어났다.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매일 오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에 다 하지 않는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20대나 30대는 물론이고 40대나 50대도 수없이 많았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당시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운명을 바꿀 기회는 매일 매시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바꿀 방법도 없다. 마음의 변화는 그 인간의 변화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위한 첫 방향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핑계를 찾을 것인가의 차이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다. 네, 부자가 될 준비는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다음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질문들을 보고 답을 적어보기 바란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4.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5. 나는 3에서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6. 나는 노동 외에 투자로 노동해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7.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8.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는다. 9.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10.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11.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13.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네, 17. 감사합니다.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 내 운명에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정기 지출이 없다. 지난 20일,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횟수가 한 차례 이하다. 22.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를 넘지 않는다. 23.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 하루 6시간 이상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 자신이나 부양 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두 차례 이하이다. 27.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28.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30.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의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 본 것이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의 정도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상당 부분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권한다.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몇 해 전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의 맥도날드로 불리는 졸리비 매장 창가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창가 유리 너머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보였다. 꼬질한 얼굴에 굶주린 상태로 내 햄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는 아이가 안쓰러워 같이 간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콤보 메뉴 하나를 시켜 옆에서 먹게 했는데 정신없이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이내 사라졌다. 놀라운 일은 다음이었다. 우리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문 앞에 4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얻어먹은 아이가 저 아저씨다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가리키자마자 아이들이 옷자락을 잡으며 몰려들어 자기들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놀라 자리를 뜨려하자 차에까지 몰려와서 앞뒤를 막고 차를 막대기로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의 배려가 나와 동료들에게 위험과 피해가 돼버린 것이다. 사실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것이다. 착하다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선이다. 착하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정도에서 그친다. 반면에 의롭다는 것은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주고 사회 전체에 그 가치가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선함에는 분노, 응징, 행동, 용기, 심지어 복수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사실 착한 부자가 되긴 쉽다. 베풀면 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제한된 가치라서 아무리 부가 많아도 착한 행위를 지속하기는 힘들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다 먹일 수 없다. 필리핀 국가도 못하는 일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2021년 CNN과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을 거론하며
일회성으로 60억 달러를 기부하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 정도 돈으로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이 된다면 자신이 주식을 팔겠다고 말하며 계획을 보여달라 했다. 이에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 43개국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4천만 명에게 식량과 음식 쿠폰을 나눠주는 내용을 담은 지출 계획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35억 달러는 직접 식량으로, 일부 달러는 현금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쿠폰 형태로 나눠주고 7억 달러를 들여 국가별로 가능한 식량 조달 계획을 마련해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유명 인공지능 전문가인 엘리 데이비드는 트위터에서 세계 식량 개혁은 지난해 84억 달러를 모금했다면서 왜 아직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회계 내역을 공개해 대중들에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응에 비즐리 사무총장은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60억 달러로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회성 기부를 말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60억 달러면 영구히 기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회성임을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다.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위급함이나 영구 해결 혹은 최소한 지속적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아니라면 의로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의롭기 위해서는 냉정할 때도, 가차 없을 때도, 비난에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하지만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착한 것보다 의로운 것이 힘들다. 흔히 선하다의 반대는 악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선함에도 악함이 들어있다. 온전히 순수한 선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착하다 속에는 무능이나 무지, 순진함,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착한 행위가 신념이 되어 지속될 때다. 이러다 반드시 큰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모욕과 피해를 당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자기들은 왜 햄버거를 사주지 않느냐며 막대기로 차를 때리는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혼자 선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돕지 않는 주변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남을 돕지 않는 방관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 좋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에게 끌리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 착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남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한다. 걱정이 많으니 일이 많고 잔소리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착함과 의로움의 경계를 단호하게 정리해 줄 것이 있다. 그 경계는 이렇다. 형제라면 건강까지 걱정하면 된다. 부모라면 잠자리까지 걱정하면 된다. 자식이라면 반찬 걱정도 괜찮다. 이웃이라면 굶지 않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살아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외에 걱정할 힘이 남이 있으면 지역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걱정으로 대신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도 걱정을 만들지 않고 나 하나라도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그 자체로 착한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걱정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쯤 돼야 영웅인 줄 알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도 아직도 웃고 있는 엄마나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짐작하지 못하고 산다. 간혹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멋진 복지 정책이 담긴 창업 기획서를 들고 올 때가 있다. 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매번 같은 소리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회적 기업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늦지 않고
급여를 줄 정도만 돼도 엄청난 사회적 기업이다.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만 만들어도 사회적 기업이다. 세금을 내고 급여를 지불해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회적 기여가 되는 일이다.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복지 정책이 있었던 회사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장이 되려 하지 말고 의로운 사장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자식의 반찬 걱정, 부모 잠자리 걱정, 형제들 건강 걱정을 먼저 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9.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는 흔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 부른다. 삶에서의 진리는 찾기 쉽지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의외로 보편적 법칙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1.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2. 모든 오르는 것은 떨어진다. 3.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4. 어떤 투자자도 항상 옳지 않다 등이다.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위험이 높으면 손실도 높다. 2.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 3.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4. 분할 매수, 분할 매도. 5. 레버리지, 절대 금지. 6.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7. 위기는 기회다. 8.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등이다. 나는 이런 교훈들은 도구로 생각한다. 각각의 교훈들은 내가 취미삼아 일하고 있는 목공소 벽에 걸린 도구들 같아. 조그만 커피 테이블 하나 만들려 해도 별별 기계나 도구가 등장한다. 먼저 나무를 잘라내는 테이블 수도 필요하고 전기각도 절단기도 필요하다. 다리를 만들려면 목선반도 있어야 하고 수압대표도 써야 한다. 잼새, 줄자, 드릴, 사포 등 수십여 가지 도구나 기계가 필요하다. 일을 마치면 정리해야 할 도구가 한가득이고 매번 비슷하면서 다른 도구들이 사용된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진리나 교훈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일에는 굳이 절단기가 필요 없고 어떤 일에는 다른 공구를 가져와야 효과적이듯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커피 테이블 만들 때 쓰지 않는 도구라고 필요 없다고 버리면 다른 작업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없거나 일을 거르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투자 교훈들 중에는 무엇을 만들든 대부분 사용되는 망치처럼 언제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반면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가구를 만들 때라면 반드시 필요한 탁상 드릴가위, 투자 방식에 따라 때때로 빌려올 교훈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교훈이 살아남아 계속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때때로 이것이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썼어도 아내가 사온 가구가 내가 만든 가구보다 가격도 품질도 좋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허탈한 교훈이 바로 이런 때다. 좋은 교훈들은 아무리 잘 적용시켜도 언제나 좋은 결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 말이다. 자기 자본, 공부, 인내, 철저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어도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해 운이 좋은 펀드 매니저는 없는 것이다. 그가 마침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었을 때 고깃대가 몰려온 것이다. 그가 내년에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다 해서 또다시 그물에 고깃대가 가득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미 좋은 목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른 그물들도 내려와 있고 고깃대도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목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에 여전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 내가 고깃대를 몰고 올 수는 없어도 고깃대가 몰려올 때 그물을 내릴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어쩌면 노동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안에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시장과 함께 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제발 그물 따위는 알바 없다고 팽개쳐 두지 말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신가님 이제 책 폈는데. 아, 사진 한번 찍게요. 준비하시고요. 아, 오랜만에 핸들 보니까 좋네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좋다. 내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챕터. 네, 2개 남았네. 뭐 네. 에필로그야, 뭐. 2개 남았는 거하고 에필로그인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그냥 생각 나눔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지 않아요? 괜찮겠어요? 짧아도 그냥 30분이라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다예요. 우리 신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얘기를 못 하시나 보다. 아니면 저희 지금 끝나고 네, 이번 주 끝나고 나면은 15일 날, 네, 14일 끝나고 15일 날 저희 원래잖아요. 네, 원래 하고 나서 16일 날은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17일 날 아침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14일 날은 보통 안 하나요? 14일 날 하면? 그러니까 내일 마저 읽고 14일 날 생각 나눔 하는 건 어때요? 내일 마저 읽더라도 몇 페이지 안 돼서 10분 안에 끝날 건데. 네, 네. 생각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짧을 시간 것 없어요. 같아서 그렇게. 지금도 아니면은 14일 날. 네, 14일 날 내일은 짧게 끝내고 내일은 짧게 끝내고 개인 챌린지 하고 14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은 뭐예요? 다음 책 그거 내가 그 아, 나태주 씨. 네, 하지 맞아요. 말라는데. 가지 말라는데 하여튼 뭐 그거. 하여튼 그거. 그거 잡아. 꼭 붙잡아. 분할매 줘. 분할매 둬. 아니 그것도 다 맞는 거 아니래잖아요. 먼저 우리가 나가볼게요. 모두 네, 네. 정혜쌤 안녕히 가세요. 차트 사랑방이라 다행인 거예요. 종목 사랑방 아니어서 그죠? 종목사랑. 아, 우리 안 그래도 이거 다 읽으려고 했었는데 6시 되면 딱 나가시는 분들이 2분 계셔서 맞아요. 더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6시 되면 웬만하면 잘하셨어요. 끊어요. 잘했습니다. 저도 나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들. 네, 좋은 날 되세요.